반갑습니다. 익셀을 진행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원을 찾는 급여 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를 탭해서 원하는 직원을 선택하게 되시면 이 아랫부분은 부서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직원 급여 대장이 있는 번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급여 대장 번호라는 건 뒤에 넘어가서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기본 급여부터 해서 각종 세금까지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 시트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월급 대장이라고 해서 표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총 5개 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각각 표 안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하는 표 안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는 툴을 만들어야 됩니다. 급여 대장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 적용에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백 데이터를 내려받았을 때 이렇게 표 형태로 받아주는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활용을 해서 대시보드 형태의 직원 찾기를 탭에서 필터 탭을 열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직원을 선택했을 때 번호 있죠. 이 번호는 해당 테이블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봤던 테이블은 총 5개가 있었거든요. 해당하는 직원이 몇 번 테이블에 속해져 있는지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직원이 속해져 있는 표가 선택이 되어지면서 그 표 안에서 직원을 찾을 거고요. 그 직원이 받는 월급 그리고 내는 세금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논리를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구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if or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랫부분 부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index와 sumProduct 함수 조합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부서를 출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급여, 이번 강의의 메인이 될 것 같은데요. index 함수에서 다중표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논리 값을 출력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왔고요. 이 백데이터에서는 1번 표, 2번 표, 3번 표 해당하는 직원 그리고 부서가 이렇게 나란히 행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정보가 이렇게 여러 개 표로 나열되어 있지만 여기 기본 급여부터 세금을 내는 주민세까지 이런 식으로 동일한 목록 규칙은 행으로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찾기 툴을 만들 때 기본 급여부터 주민세까지 해당하는 목록이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다는 걸 잘 확인해 주시고요. 논리를 하나하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의 다중표 선택 논리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커서를 이 기본 급여 오른쪽에 위치해 두시고요. 는 할게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해당하는 직원이 선택되어졌을 때 기본 급여부터 주민세까지 차례대로 해당하는 표를 찾아내서 그 표 안에 존재하는 직원을 검색을 하고 몇 번 표에 직원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지게 된다면 기본 급여부터 주민세까지 출력을 할 수 있게 논리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번 표에서 어떤 직원이 존재하는지 알아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인덱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 열겠습니다. 여기에 잘 봐주시게 되면 인덱스 함수를 항상 사용할 때마다 두 가지 옵션이 팝업이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첫 번째 이 옵션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array, 범위를 지정을 했고 row 구간 행번호 값을 숫자로 넣어줬고요. 열 구간에 이 값도 또한 숫자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밑에 있는 reference, 그러니까 row number, column number, area number라고 해서 이 area number는 표 번호를 뜻합니다. 다중으로 우리가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총 5개의 표를 선택을 할 건데 이 에리아 넘버는 몇 번 표에서 값을 찾아올 거냐 숫자로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여기에 표 번호가 이렇게 넘버링된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해당하는 직원을 찾고 몇 번 표에서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그리고 세금을 갖고 올 건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중으로 표를 선택하기 위해서 인덱스 갈로 열어주시고 갈로 하나를 더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백데이터 시트로 넘어간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왼쪽 위에 1번이라고 적혀져 있죠. 제가 구분하기 편하게 1이라는 숫자 그리고 2라는 숫자 이렇게 넘버링 미리 해놨습니다. 기본 급여부터 해당하는 직원을 선택했을 때 열번호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출력해야 될 범위는 기본 급여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할 거고요. 절대 참조해줘서 첫 번째 표 범위를 선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를 찍도록 할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표 구간도 동일한 범위를 이렇게 범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 콤마.
세 번째 표 범위를 동일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절대 참조해서 범위는 다 절대 참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네 번째 표 구간을 똑같이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콤마. 그리고 다섯 번째 표 구간 마지막으로 동일한 범위를 드래그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아서 레퍼런스 다중표 범위 구간을 범위 지정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우 넘버 구간으로 인수가 넘어가게 되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인덱스 매치 함수의 논리를 활용을 해서 값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매치 갈로 열도록 할게요. 로우 구간의 매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직원 찾기 테이블로 넘어와 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행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해당하는 급여된 목록 값을 찾아 내려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중으로 표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급여부터 주민세까지는 동일한 행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표 구간이 몇 번 행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수식이 셀을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B7번 구간의 기본 급여라는 이 항목 첫 번째 항목부터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방향키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B7번이라는 셀, 지금 이 수식 때문에 이 목록값이 가려져 있는데 B열의 7번 행에 있는 기본 급여를 선택해 주도록 할 거고요. 혼합 참조를 10만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아래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콤마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범위 지정할 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준값을 지정을 했고요. 범위는 이 기준값이 들어있는 한열을 이렇게 쭉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백데이터 구간에서 지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이 툴 안에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방향키를 왼쪽으로 밀어놓고 B7번부터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끝까지 주민세가 있는 범위 끝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매치 함수에 의해서 첫 번째 이 목록값 기본 급여는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서 첫 번째 행에 찾고자 하는 값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넣게 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값이 위치한 행 번호 값을 출력을 하게 도와줄 겁니다.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주시고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정한 5개의 표 구간에서 찾고자 하는 기본 급여부터 주민세까지, 다행히 지금 행 순서는 1, 2, 3, 4, 5 기본 급여부터 주민세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열 구간을 찾아야 돼요. 홍길동 1번부터 홍길동 40 몇 번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 안에 직원 이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 선택되어진 구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직원이 몇 번 표에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전 우리가 강의 시간에 썸 프로덕트를 활용을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이 어디에 있던지 해당하는 값을 찾아오는 논리에 대해서 예전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열 구간 콜럼 넘버를 구해야 되는데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먼저 한번 보시고 제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썸 프로덕트 함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갈로를 한 번 더 열겠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47이라는 지금 직원명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는 하도록 할게요. 로우 데이터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47이라는 이 직원은 지금 열로 봤을 때 몇 번째 열에 있는지만 찾게 되면 어떤 표에 있던지 간에 열 번호는 항상 동일할 거예요. 첫 번째 표에 홍길동 47이 있으면 열 번호는 첫 번째가 됐던 두 번째가 됐던 세 번째가 됐던 홍길동 47이 존재하는 열 번호 값을 출력을 해서 행번호와 매칭을 시켜주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몇 번 표에 내가 찾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지 또한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홍길동 47번이 두 번째 표에서 행번호 첫 번째 해당하는 열 번호로 만족하게 되면 두 번째 표에서 행번호와 열번호가 마주치는 이 구간에서 값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sum product 함수는 홍길동, 즉 직원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주는 논리를 짜줄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 1부터 직원이 속해져 있는 범위를 전체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논리가 작동이 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직원을 선택을 했고 직원이 들어있을 백데이터에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sum product 함수는 배열 논리로 운영이 되는 함수입니다.
내가 지정한 홍길동 47번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true, false로 하나하나 비교를 해 나갈 겁니다. 1대 다수로 비교를 해 나갈 거죠. 홍길동 1은 내가 지정한 홍길동 47번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은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문자와 문자를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true, false만 출력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false, 여기도 false, 건너뛰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 운영이 되다가 배열은 열 구간을 이렇게 건너갈 때는 심표로 구분자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열씩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정한 이 열에서 홍길동 47이라는 값이 없으면 지금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서 이제 줄바꿈이 되어야겠죠. 줄바꿈이 되어지는 구간에서는 세미콜론이 등장하면서 줄바꿈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여기 전산이란 부분과 홍길동 내가 지정한 47번 구간이 맞는지 아닌지 또 true, false 논리가 계속 작동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false죠. 여기는 홍길동 47번이라는 값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계속 false가 여기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줄바꿈이 되고 나서 여기도 true, false가 계속 출력이 되고 있다가 계속 지금은 false겠죠. 이렇게 계속 열바꿈이 되어서 true, false를 계속 출력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홍길동 47번, 홍길동 47번은 여기 있네요. 이 열에 드디어 이제 true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구간 C열이 범위의 항상 첫 번째죠. 기본 급여와 직원명 그리고 부서가 마주치는 그 아래 구간에 항상 범위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런 식으로 이제 열 번호 값을 출력을 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로 그냥 마무리를 하면 true, false만 출력이 되고 이 함수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는 4층 연산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컬럼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 곱하기 배열을 완성을 시켜서 true 또는 false 곱하기 숫자를 해줘서 그 값이 숫자 값, 논리와 숫자를 곱해서 논리 값이 숫자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컬럼 함수를 곱해 줄 거예요. 여기 갈로를 닫고 곱하기 갈로 열어 주시고요. 컬럼 함수를 불러주도록 할게요. 컬럼 함수는 열 번호를 출력해 주는 함수죠. 그래서 열 번호는 C부터 M까지 이때는 이 영문 열 번호 값이 중요합니다. 컬럼 함수에 참조되는 인수 C는 A가 1이고요. B가 2, C는 3이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숫자 값은 C부터 M이기 때문에 3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1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구간 일단 절대 참조해 주시고 갈로 닫고 빼기 1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숫자 1부터 시작을 하려면 C부터 시작하는 숫자 3 빼기 2 즉 B열을 선택해 줘서 빼주게 되면 숫자 2가 3과 빼지게 되면서 1부터 카운팅이 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컬럼 함수를 다시 한번 적어주시고 빼기 이번에는 B열 아무 구간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B열 일단은 B1 이 구간을 찍어주도록 할 거고요. 절대 참조해서 갈로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sum product 함수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를 한 번 더 닫아야겠네요. 갈로를 한 번 더 닫아주시고 sum product 함수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대시보드 이 부분에 직원을 선택할 때 우리가 갈로를 한 번 더 열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이 갈로를 닫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를 찍을게요. 그러면 index 함수의 마지막 인수 area number 몇 번째 있는 표에서 지정한 행번호 또 열번호 값을 출력을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범위에서 찾을 거냐 또는 두 번째 범위에서 찾을 거냐 이 값은 논리에 의해서 출력이 되게 해줄 겁니다. 급여 대시보드로 다시 한번 넘어오도록 할게요. 시트명은 이렇게 좀 지워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어떤 논리가 작동이 되게 될 텐데 홍길동 47번이 속해져 있는 표 번호 1, 2, 3, 4, 5 총 5개의 표를 지정했기 때문에 5개 표 중에서 홍길동 47번이 속해져 있는 몇 번 표 구간을 알아주시게 되면 논리가 맞아떨어지게 작동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색 부분에 일단은 숫자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표 번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미리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지금 셀 병합이 된 구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B5부터 B6로 나오는데 정확한 셀 주소 값은 B5번 셀이죠. 그래서 B5번 셀만 선택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절대 참조해 놓도록 할게요. 인덱스 함수 갈로 닫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볼게요. 지금은 밸류 값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홍길동 47번이라는 값은 백데이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표에 홍길동 47번이라는 직원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숫자 5를 넣게 되면 이 에리아 표 범위는 다섯 번째 표를 지정하게 되면서 기본급여부터 주문세까지 인덱스 함수로 논리를 찾아갈 거고요. 그래서 행번호 1, 행번호 2, 행번호 3 그리고 열 구간은 우리가 범위를 선택한 구간에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홍길동 47번이 존재하죠. 그래서 열번호 값 결과값으로는 3이 출력이 되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길동 47번은 숫자 5를 넣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홍길동 47번이 속해져 있는 5번 표를 지정을 하니까 기본급여 99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홍길동 47번은 기본급여가 99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복사 붙여넣기 해보도록 할게요. 직책수당부터 주민세가 0.4로 출력이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잘 출력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민세 0.4 홍길동 47번의 주민세 0.4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몇 번 표에 내가 선택한 직원이 속해져 있는지 이 논리도 한번 차례대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if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갈로 열어주시고요. or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or 함수로는 어떤 논리를 사용해 줄 거냐면 내가 범위를 선택한 구간에서 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첫 번째 표에서 있다면 1, 두 번째 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직원이 있다면 2, 세 번째 표 안에서 범위 안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직원이 있다면 3, 네 번째 구간은 4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작동되어지게 or 함수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표 값을 출력을 해 줄 거예요. 갈로 열고요. 기준으로는 이 직원명을 찍어 놓도록 할 거고 절대 참조해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배열 논리를 활용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구간 넘어와서 직원명이 들어가 있는 이 열 구간은 첫 번째 열 구간은 여기죠. 내가 선택한 직원명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면 or 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true, false가 계속해서 출력이 되고 있겠죠.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or 함수는 true를 출력하는 논리가 있어요. 여기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갈로 닫도록 할게요. 그러면 or 함수로 첫 번째 논리 우리가 지정한 구간은 첫 번째 표 구간에서 직원명이 있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래서 true, false로 계속 1대 다수로 매칭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직원이 첫 번째 표에 있으면 콤마 찍고 1 여기 어딘가에 내가 찾고자 하는 직원이 있으면 true에 해당하기 때문에 숫자 1을 출력을 할 거고요. 아니라면 콤마 찍고 if 함수를 한 번 더 불러주도록 할 거고요. 갈로 열고 or 함수 갈로 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C5번이라는 이 값을 범위 지정을 쭉 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도록 할 거고요. 는 해주시고 두 번째 표 구간에 직원명을 범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 구간에 직원명이 있다면 갈로 닫고 콤마 찍고 여기 어딘가에 있다면 true가 출력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콤마 찍고 if 갈로 열고 or 갈로 열도록 할게요. 컨트롤 V 아까 컨트롤 C 해놨죠. 그래서 C5번 우리가 선택한 특정 직원명이 이번에는 세 번째 이 범위 구간에 있다면 는 해주시고요. 직원명을 이렇게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참조해 주시고 갈로 닫고 콤마 세 번째 표에서 내가 찾는 직원이 있다면 3을 출력을 해 줄 거고요. 콤마 아니라면 if 갈로 열고 or 갈로 열고 컨트롤 V 해서 C5번 셀 참조해 주시고요. 는 해주시고 네 번째 열 구간을 이렇게 범위 구간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절대 참조해 주시고 or 함수 갈로 닫아 주시고 콤마 찍고 이 네 번째 표 구간에 내가 찾고자 하는 직원이 있다면 숫자 4가 출력이 되면 될 겁니다. 콤마 찍고 if 갈로 열고 or 갈로 열도록 할게요. 컨트롤 V 해서 특정 직원 셀을 지정했던 셀 주소값이 출력이 되게 해주시고요. 는 이제 마지막 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 다섯 번째 직원이 있는 범위 구간을 쭉 드래그해서 지정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or 함수 갈로 닫아 주시고 콤마 찍고 이 직원이 다섯 번째 표 구간에 존재를 한다면 숫자 5 찍어 주시고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if 함수의 마지막 인수 여기는 그냥 빈칸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value if false 구간은 쌍따옴표에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갈로 지금 if 함수가 총 5번 사용이 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갈로를 1번, 2번, 3번
4번.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 여기 보면 함수 인수 설명을 도와주는 조그만 창이 파보이 되어 있는데 갈로를 마지막 닫게 되면 이 친구가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 볼게요. 그렇게 되면 홍길동 47번이라는 직원은 범위를 선택한 구간의 5번째 표 구간 어딘가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친구를 클릭하시고 이미 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이 데이터라는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주게 되면 여기 범위 구간을 지정을 해서 직원명이 있는 명단을 쭉 드래그를 해서 여기 안에 유효성 검사를 걸어줄 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범위를 미리 걸어 놨습니다. 이 친구를 팝업 시키고 쭉 올라가서 홍길동 18번을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홍길동 18번은 우리가 선택한 2번째 표 구간에 직원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숫자 2로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기본 급여가 33.0, 33이란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백데이터 시트로 넘어가서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홍길동 18번 직원은 2번째 표에 있어야 될 거고요. 기본 급여가 33이 출력이 되고 있어야 될 겁니다.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홍길동 18번은 2번째 표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3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33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직원 그리고 몇 번째 표에 있는지 인덱스 썸 프로덕트 함수 그리고 매치 중첩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표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논리를 짜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번 표에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if와 or 함수를 통해서 이 직원이 속해져 있는 표 번호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냈습니다. 이제 한 개 구간이 남았는데요. 해당하는 홍길동 18번이라는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 값이 출력이 되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홍길동 18번을 찾고 나서 행 번호를 아래로 한 칸 위치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홍길동 18번이 존재하는 그 행번호 값 밑에 있는 부서명이 선택이 되어져서 값이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이 논리도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썼던 썸 프로덕트 함수를 행을 찾는 구간의 인수로 사용을 해 볼 겁니다. 논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시고요. 인덱스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백데이터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은 구간은 범위를 선택한 구간에서 행 번호값, 홍길동이라는 이 직원명 뒤에 붙어있는 숫자 값을 찾아서 몇 번 행에 홍길동이 있는지 찾아낼 거고요. 그리고 열로는 몇 번 열에 있는지 이 직원명을 찾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행 번호값 플러스 1에서 이 밑에 있는 부서명이 출력이 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범위는 홍길동 1번부터 쭉 아래로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행과 열이 마주치는 지점에 찾고자 하는 부서명이 출력이 될 수 있게 논리를 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콤마 찍어 주시고요. 갈로를 먼저 한번 열고 시작을 해 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찾은 구간의 행번호값 더하기 1, 그 기준이 되는 값은 직원명입니다. 지금은 직원명 한 칸 아래, 여기도 직원명 한 칸 아래, 이런 규칙이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갈로 안에 해당 함수를 묶어주고 플러스 1 해서 행번호를 밑으로 한 칸 이동시켜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썸 프로덕트 함수를 한 번 더 불러줄 거고요.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홍길동 18번이라는 직원을 클릭해 주시고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는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행으로 해당하는 직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데이터 구간 여기를 쭉 범위 지정, 똑같은 범위를 인덱스 함수에 출력이 됐던 똑같은 범위 구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썸 프로덕트 함수는 배열을 참조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값은 true, false가 계속해서 출력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열 구간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필요했던 그 구간에는 컬럼 함수를 썼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행으로 숫자 값과 true, false 값이 곱해져서 숫자 값이 출력이 되게 해줘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갈로 닫아주시고 곱하기 연산자 불러주시고요. 갈로 열어주시고 로우 함수 갈로 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가 1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번호 값이 순차적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곱해져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숫자 1 그리고 숫자 2 이런 식으로 곱해져서 to는 항상 논리값 1을 출력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해당하는 행번호 곱하기 1 to에 해당하면 행번호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곱해져서 그 행번호 값이 출력이 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행 구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범위 구간이 있는 몇 번 열은 상관없어요. 행 번호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이 속해져 있는 열 구간 한 열을 지정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로우 함수 안에 시작하는 행 번호 5가 중요하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5라는 숫자 값이 1부터 시작을 해 줄 수 있도록 빼기 4를 해 줄 겁니다. 갈로 닫아 주시고 빼기 로우 갈로 열어 주시고 D4번 이 셀을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D5 빼기 D4 해주게 되면 시작하는 숫자는 1부터 행번호 값이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갈로를 한 번 더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sum product 함수 갈로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1 해줘서 sum product 함수 가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갈로까지 추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sum product 함수로 구한 이 직원의 행 번호값 더하기 1 해서 한 칸 밑으로 위치 이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콤마를 찍어 주도록 할게요. 열 구하는 아까 공식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공식과 동일합니다. 열 번호를 구하는 그 논리 여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갈로를 한 번 더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직원을 동일하게 찾을 거죠. 절대 참조해 주시고는 백데이터로 넘어와서 홍길동 1이 시작하는 직원명부터 해서 쭉 아래로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갈로 열어주시고 컬럼 함수 불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열 번호가 C부터 이 M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열 번호 곱하기 그러니까 true 곱하기 여기에 있는 열 번호 값이 숫자로 곱해지면서 해당하는 열 번호 값이 출력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 거고요. 갈로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 빼기 컬럼 함수 해주시고 시작하는 열 번호 값이 1로 시작을 해 주도록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C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C는 열 번호 값 숫자 3을 출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B열을 찍어서 숫자 2가 출력이 되도록 해 볼게요. 그리고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콜롬 갈로 이 앞에 있는 콜롬 갈로까지 닫아서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sum product 함수 갈로 그리고 index 함수 갈로까지 닫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되면 홍길동 18번이 속해져 있는 부서명은 법무팀이네요.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홍길동 18번은 여기 법무팀 잘 출력이 되었네요.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홍길동 40번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홍길동 40번은 네 번째 표 구간에 존재하는 직원이고요. 그리고 홍길동 40번이 속한 부서는 인사팀이고 기본 급여는 62로 출력이 되고 있네요.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40번 존재하는 표 구간은 네 번째고요. 그리고 62 인사팀 맞는지 볼까요? 62 인사팀 네 번째 표에 존재하는 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원 찾기 툴을 한번 만드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함수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이 실무 논리를 그냥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라고 보통 설명해서 마무리를 하지 않죠. 제 강의는 실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논리가 작동되어지는지 실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강의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거든요.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서 그 논리를 손이 익히고 머리가 익히는 그날까지 같이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